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했으니 이번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어떤 물질의 특징을 알기 위해선 먼저 그 물질의 구조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물질의 구조, 그 생김 때문에 나머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대표적인 바로 염화나트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들이 갖는 특징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온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이온 결정, 즉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닥다닥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붙어있는 이 이온 결정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결정이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딱 좋게 인력을 작용하던 구조가 플러스끼리의 반발력, 마이너스끼리의 반발력을 작용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이 반발력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구조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 즉 이온 결정은 외부의 힘에 굉장히 약합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지만 물은, 정확히는 물 분자는 내부에 전하를 가집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전하를 갖는 물 분자들이 드글드글한, 아주 득실득실한 물 속에 이온 결합 물질이 들어가면, 이온 결정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산소 부분이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주변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트륨과 염화이온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똑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 수소 부분이 염화이온 주변을 이런 방식으로 둘러싸게 되면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똑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수화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겪게 될 미래를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수화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는 또는 여자친구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겠죠. 이제 예쁜 사랑을 키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갈 겁니다. 서로 다른 대학을 가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나트륨 이온이라고 해보죠. 원래 나트륨 이온인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염화 이온인 여러분이 서로 잘 결합해 있었는데 대학을 가면 수화가 되죠. 물 분자들, 아주 파스텔톤 치마를 입은 꿈에서 그리던 여대생들이 여러분의 남자친구인 나트륨 이온 주변을 달라붙으면서 선배 밥 사주세요를 하게 됩니다. 수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인 당신과 당신 남자친구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그 파스텔톤 치마를 입은 물 분자들에게 뚝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온 결합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잘생긴 선배들이 플러스 전하를 갖는 수소 부분으로 여러분들, 염화 이온인 여러분 주변을 다닥다닥 들러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남자친구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들고 뚝 떨어져 나가겠죠. 수화되는 것입니다. 화학은 인생이에요. 이게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수화가 어쩌면 지금 학생 신분으로 연애 중인 여러분의 미래일지도 몰라요.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통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이 이렇게나 인생을 대변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연애는 대학 가서 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수화라는 방식 때문에 물에 잘 녹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다 수화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수화가 안 되는, 즉 물에 잘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들도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통 앙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입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전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전도성이 있기 위해서,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오로지 전자가 움직여야만 될까요? 전자가 아닌 다른 게 움직이면 안 될까요? 라는 거죠. 결론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곧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전하를 띤 입자가 보통은 전자이지만 꼭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게 전자든 이온이든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를 보면서 과연 여기에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염화나트륨 고체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엄청 많죠? 전하를 띤 입자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를 잘 흘릴까요? 아직 아니죠. 이 전하를 띤 입자인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흘러야, 움직여야 전기전도성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온들이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 것 같죠. 이온 결정, 고체 상태의 이온 결정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이런 구조를 딱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고 있죠.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은 가득가득하지만 이 이온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은 전기전도성이 없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하를 띤 이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고체 염화나트륨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각각의 이온들이 점점 운동 에너지가 커지다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뚝 떨어져서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대로, 염화 이온은 염화 이온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 액체 상태인 염화나트륨에 전류를 흘려주면 드디어 이 전하를 띤 이온들이 흐를 수 있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즉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수용액에서도 전기전도성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흐른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 힘에 의해서 쉽게 부스러진다.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보통 물에 잘 녹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쪽은 약간 달라요. 이쪽에 있는 이온 결합 물질들은 나트륨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처럼 일가양이온과 일가음이온 사이의 그렇게 일가양이온과 일가음이온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들이고요. 이쪽은 마그네슘 이온, 이가이온과 산화이온, 또 칼슘과 산화이온, 이렇게 이가양이온과 이가음이온 사이의 결합, 이 둘 사이의 결합,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를 가만히 봤더니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녹는 점이 높아졌네요. 이쪽도 볼까요? 똑같네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녹는 점이 높아졌네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더니 녹는 점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 이렇게 봅시다. 플로리나 나트륨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산화칼슘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녹는 점은 996, 2572. 압도적으로 산화칼슘이 높네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점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얘는 나트륨과 플루린, 1가 이온과 1가 이온의 결합. 산화칼슘은 2가 이온과 2가 이온의 결합. 그러니까 농점이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바로 이온 사이의 전하량이 높아질수록 녹는점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전하량이 커질수록 녹는점이 높아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를 알면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봅시다.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을 보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들은 둘 사이에 인력을 작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들을 녹인다는 건 바로 이 둘 사이의 인력을 끊어낸다는 건데 이 둘 사이의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끊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를 줘야 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즉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전하량이 커지는 건 곧 결합 세기를 강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녹는 점을 높아지게 하는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 결합세기가 커진다는 건데 왜 커질까요? 당연하겠죠. 전하를 띤 두 이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결합세기가 세지고 그 결과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보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게 훨씬 강하게 끌어당길 테니까 결합세기가 세지고 그 결과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좁을수록 또 이온 사이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세기가 세지고 그 결과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들이었어요. 좀 어려울까요? 좀 이야기가 좀 나열식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외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엔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쫙 이해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거고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결국 우주를 일부 이해한 거고요. 이 세상을 일부 이해한 거죠. 축하드려요. 세상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안녕.